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좁혀왔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서요.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 있는 흐름들입니다. 10시 시황 해설자들, 오늘은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시장 흐름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3월 들어서도 계속 약세이고 지정학적 우려가 많아서요. 대표님 시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주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값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가?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규제, 원자재 가격 급등, 특별히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유가, 지금 현재 어젯밤에도 그 유가가 장중에 130불 올랐다가 종가상으로는 120불로 마감이 됐는데, 유가나 석유 가격이나 천연가스나 단기적인 오버슈팅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 추이는 그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슈에 의한 앞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움직여주는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문제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핵전쟁으로 발발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악한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물론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가격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가격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기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전쟁과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고립돼서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때 세계적인 경기 둔화, 이게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유럽 시장이나 특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은 당연한 것이고, 어제 미국 시장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은 선제적으로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리세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기정사실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은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악화된다면 핵전쟁으로 가서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가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전쟁이 발발한 상태에서 무력 충돌이 좀 더 강화되거나 둔화되거나는 시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모든 어떤 대외적인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화 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도 지난 파월 의장이 0.25% 인상한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현재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어떤 충격들을 감안하면 0.25%가 아니라 0.5% 혹은 1%까지도 올려야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의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시장 변수에서 고려하는 요인에서 뺄 수도 없긴 합니다만, 그 밖에 또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경로라든지 물가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봐야 될 점 많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소들은 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었고, 2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다져가는 시간이었고, 2월 말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2월 20일경부터 이제 실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시작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다양한 외생 변수들,
뉴스에서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놓고 볼 때 시장 내부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결과만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초단기간 내에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의외로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전으로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그 대치 관계가 지금 현재 극한 상황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고립된 상태이고 이제 곧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뭐 발표된 걸로는 러시아가 대외 결제 비우국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결제 부분을 달러로 하지 않고 루블화로 하겠다. 이것은 뭐 소위 말해서 니들 죽어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까지 왔고 미국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유럽 국가들은 실제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국면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그런 어떤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극한 상황까지 치닫을 것이냐 치닫지 않을 것이냐라는 가정하에 놓고 본다면 극한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사실 주식을 논할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장기화되는 어떤 상황이고 장기화됐을 때 지금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현재 푸틴도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엑시트를 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중국이 나서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쟁은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역 충돌이 더 심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까지 영토 확장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외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외부의 문제는 결국 시장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조금만 나서준다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오늘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어제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아침에 개장하면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보면 원자재와 관련돼서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산업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으나 네. 시장에서 나타나고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 변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극도로 낮추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게임주가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등등으로 인해서 이들 종목들의 특징들은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면서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종목들인데 대외 변수가 발생하고 시장 분위기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상호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 종목들이 시세를 가장 빨리 돌려준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에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달러율이 현재 6원 이상으로 어제 NDF 시장에서 1233원에 거래되고 현재 123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어제는 컸습니다만 오늘은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 환율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매매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은 전쟁의 위기와 전쟁의 분위기가 극도로 높아지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모두 다 반영되고 난 후에 시장에 돌려주는 모습들이 선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전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함으로써 경기 전쟁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밀접한 종목들을 멀리하고 산업재와 관련된 종목들, 유가와 천연가스와 원자재들에 대한 종목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다들 유가 하면서 정유주들, 그다음에 비철금속들, 그리고 뭐 등등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농산물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그들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인 가격 모멘텀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장중에 치고 빠지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외생 변수인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극적으로 만약에 해결됐다, 휴전을 했다, 혹은 원활한 타협을 봤다, 혹은 중국이 중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물러난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단기간에 오버슈팅했던 원자재 가격들은 드랍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쟁과 금리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빠르게 돌려주는 반면에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대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한 발 물러서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게요. 푸틴에게 사실은 퇴로를 조금 열어줄 필요는 있는데 푸틴이 너무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서방 세계들이 사실 길을 열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중재 역할을 좀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뉴스가 엄청나게 증폭되니까 여기서 공포감을 좀 휩싸이면 안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거, 유가 뭐 $200가 아니라 $300 얘기도 나오대요. 이럴 때는 이제 공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원자재 관련주나 뭐 이런 비료 이런 쪽은 트레이딩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전반적인 시장의 스탠스는 조금 더 확인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봤던 종목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 현재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에는 사실은 아직 불안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오늘 시장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했던 어떤 상황 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특히 1월 달에 금리 인상 구간을 통해서 반대 매매 또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주식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흥분감을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신중을 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주가 변동에 따라서 급격하게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물들 또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수많은 개인들, 어제 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 전부 다 마이너스다라고 나온 뉴스도 있듯이 다들 물려있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어떤 상황, 공포감을 느끼고 내가 가진 나머지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현재 별로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매물이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구나 전쟁 부분도 핵전쟁으로 발발하지 않는다면 현재가 거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것이다, 금리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점을 감안한다면,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단 한두 개의 요소만 바뀌더라도 시장은 급격하게 돌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때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을 못하게 될 겁니다. 예.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저점에서 뭐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외생 변수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고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뉴스들을 지금 모두 다 체크해서 봐야 되느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푸틴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극한 상황까지 대립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마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대치관계에 놓여 있지만 중국과의 어떤 상호 협조를 통한 중국의 중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중국 또한 러시아와 동일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3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뭐 계속 대만을 위협했지만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보고 나서 자칫 잘못하다가 러시아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가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만약에 중국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 전쟁은 그냥 거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신이나 뉴스를 체크할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충돌 현상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중국의 입장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체크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어떤 시점에 주식을 마음껏 편입하거나 혹은 어설프게 잘못해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우를 범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나리오는 써야 되지만 최악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주식을 안 해야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좀 짧게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제 당면한 과제는 예측은 어렵지만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늘 말씀하시는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IT 하드웨어나 이런 쪽은 여전히 괜찮습니까? IT 하드웨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실적의 점프업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전제 그래도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좋고요. 결국은 금리가 이제 이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0.25%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 폭등할 거거든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했을 때 0.5% 올리더라도 시장은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주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건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될 것이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지금 벌써 2020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는데 오늘 같이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돌려주는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올라가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시장의 기류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진행 과정이 완화된다는 관점 하에서. 예. 뭐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데요. 그 가운데 이제 중심을 좀 잡아봤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